지금부터는 전국 방송입니다. 6시 5분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전국의 모든 KBS 1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전 김용민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5시 때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KBS 1라디오 계정을 통해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동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순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 인터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4월 임시국회 오늘로 막을 내렸는데 네, 국회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입니다. 자, 두루두루 현안을 여쭤보려고 모신 분이 있습니다. 판사하셨고요.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이시기도 하시면서 대전 서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이었습니다. 악성도 우선. 박범계 의원님, 또 과거의 그 이력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무슨 일 하셨죠? 제가 민정이비서관, 법무비서관 두 개 했죠. 법무비서관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또 노무현 대통령을 또 추모하는 이제 곧 달이기도 돌아오네요. 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박 의원님, 네. 4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예. 본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어요. 동물국회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동물국회라는 뭐 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국회 선진화법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에 네, 의해서 주도적으로 도입됐는데 예. 우리 민주당은 진짜 그 무서워가지고 네, 정말 반대할 법안도 많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니까 동물 국회를 연출을 하셨죠. 예. 저희들 뭐 동물 안 되려고 노력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언론은 다 양비론으로 이렇게 동물 국회 하시는데 네. 글쎄 한쪽은 동물이고 한쪽은 잘 모르겠네요. 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재난재해 뭐 강원도 산불 또 미세먼지 또 포항 예. 지진 이런 재난재해 예산으로 추경이 편성돼 있고 예. 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가 새로운 변수들 예. 소위 이제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네. 재정 확대 정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6조 7천억 원의 추경이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 그거 지금 뭐 전혀 검토도 못 하고 있고 네.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또 빅데이터 3법 또 공정거래법 네. 그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거요. 예. 뭐 이런 등등 지금 다 지금 아주 건건이 다 막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협조 안 해서 이 법들이 어떻게 뭐 그렇죠. 스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장외로 자꾸 저러시니까 예. 4월 국회는 전혀 열지도 못했고 지금 5월 국회도 지금 황교안 대표님 하시는 거 보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싹수가 영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4당이 예.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예. 사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협상 조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민주당 보고 문 닫으라는 요구랑 같은 겁니다. 저걸 정말 천신만고 끝에 네. 이번에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법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올라간 건데요. 네. 공수처는 국민들 80%가 지지하는 법안이고 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한 일주 전이니까 보름 전에 비해서 52% 지지에서 58%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찬성이 높고 그래서 저거는 철회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자 하면 논의는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어요. 고발 취하로 이렇게 여당이 손을 내밀면은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이죠. 그 고발을 취하면은 뭔가 여야 경색 국면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차 고발
된 사람인데요. 아, 예, 예. 아,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예, 그렇죠. 홍영표 원내대표 다음으로 이순희. 예. 아니, 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문 열어라, 예, 예. 방해하지 말아라, 예. 점거하지 말아라 하고 요구한 것밖에 없는데 네. 뭐 어마어마한 폭력 행위 등 어쩌고저쩌고 아, 해가지고. 폭력 행사했다고. 근데 그렇게. 말폭력은 그게 폭력으로. 아니 말폭력도 안 했어요. 아, 예, 아. 말폭력도 안 했고. 예, 그런데 예. 어찌됐든 지금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서로 양당이 이렇게 네. 정의당까지 해가지고 고소고발이. 예. 이 문제는 이제 국민 여론의 상당 부분이 이 어떻든 국회 선진화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꽤 높아요. 예, 예, 예. 아 근데 만약에 지금 화영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이 국회로 돌아오는 자유한국당에 돌아오는 그 뭐 절대 조건이라면 네. 뭐 글쎄 뭐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 저희 민주당에 뽑히니까 예, 예. 한번 뭐 검토를 뭐 해보시겠죠. 그러나 네. 저는 이참에 원칙과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다. 너무 또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 세게 얘기하세요. 뭐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내일 원내대표 네, 경선을 네, 네. 하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걸 알면은 뭐 예. 누구를 찍으실 겁니까? 아이고 그건 역시 마음에 결정은 하셨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예. 세상에 이제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서 예, 예. 지역구에서 당선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예, 예. 다른 사람들 마음은 다 알아도 국회의원 마음속 특히 표심은 예.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팽팽하지 않을까. 너무 재미없는 얘기인가. 개혁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야 타협을 통한 정치 복원 이걸 택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 이거 김용민 선생님 예.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이 정도로 좀 하죠. 예, 예. 모릅니다 지금. 예, 박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하면서 해외 출장하다가 조기 네. 귀국했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 반발 어떻게 보셨어요? 반발은 뭐 예상이 된 거고요. 네. 아마도 문무일 총장께서는 이 사개특위에서 이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5, 6일 정도 싸웠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외국에 계시기도 했지만 네. 특별한 검찰 쪽에서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급거 귀국하셔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한편으로는 뭐 검찰의 수장으로서 내부 검사들의 어떤 그 여론이랄까 동요를 좀 막는 측면에서 하신 뭐 이해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네. 국민의 검찰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가 지난 20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켜켜이 쌓인 그 염원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문무일 총장께서도 인정할 건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다만 그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권이 비대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특히 네, 네. 정보 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는 공감되는 측면이 있고 그 네. 부분은 보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 국민청원이 20만을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 이 처벌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인데 네. 일단 국민청원이 20만이 되면 네. 청와대는 답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말씀, 그 소위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네. 그 말씀만 딱 따옴표를 딱 떼놓고 보면은 네. 어마무시한 네. 발언이잖아요. 어마무시한. 구체적인 행동 다이너마이트고 방법을 제시한 그 것이죠. 대상과 장소와 네. 네. 그리고 그것의 폭발성과 네. 이런 걸 측면은 그래서 본인께서는 그 진위가 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추가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럼 정상 참자 여지가 조금 있는 건가요? 그럼?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예, 사건만 보더라도 추상적으로 내란 선동했다. 이거 갖고 그 9년형 받은 거 아닙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기소됐는데 네. 예비는 무죄가 나오고 내란 음모는 유죄가 나왔죠. 음모가 아니라 예. 내란 선동.
내란 선동 유죄로 나왔습니다. 선동이 유죄로 나왔습니까? 예, 저보다 예. 더 잘 아시네요. 예, 제가 예. 뭐쭉 예, 예. 뉴스를 쭉 지켜봐 와서 예, 그런데 선동이 음모예요. 예, 그렇긴 한데 자, 어떻습니까? 김무성 의원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무슨 진짜 진위가 무엇이건 간에 일단 공개적인 집회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은 이거는 다른 사례,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사례와 비교 대조해 볼 때 이거 봐주면 이게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예. 그렇다고 수사권을 발동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의견을 묻는 것이죠. 예. 아무튼 김무성 의원님이 예. 다른 분도 아니고 예. 지난 정부 때에 소위 자유한국당의 그 당대표셨고 예. 또 중진 의원으로서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그 큰 사과 반성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사과 반성으로 뭐 이렇게 넘어가야 한다 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건지. 예. 일단 고발이 된다면은 여전하시군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발이 되면 수사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그 진위가 네. 뭐였느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느냐, 네. 또 물적인 수단을 좀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을 어디 섭외를 해놨느냐, 예. 그리고 다이나마이트가 잘 터지는 걸로 준비를 해놨느냐, 뭐 이런 네. 등등을 수사를 하겠지만 네. 결국은 다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의 가벼움. 네. 정말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그분의 가벼움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굉장히 끈질기시네요. 아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셔서 그러시죠. 소상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 인터뷰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1980년 합수부 진술서와 관련해서 유시민, 심재철 두 사람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자, 이 공방에 참전한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유죄 핵심 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음을 어찌 형만 부정하시는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신 분입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윤호중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호중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학생 운동 당사자들이 투옥됐고요. 당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분들도 네. 이제 당시 붙잡혀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 서울대 학생을 대표하는 요직에 있었던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그 두 분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80년 당시에 이제 심재철 의원은 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이 대의원대 의장이었습니다. 총학생회에. 예. 그리고 이제 학번도 1년 아래 위죠. 그러니까 심재철 총학생회장이 4학년이면 77학번이면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7, 8학번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 지금 당시에 다 같이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서 그 연행되고 또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81학번이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뭐 그 이야기들을 잘 몰랐습니다. 예. 84년도에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에 그 제적되고 제명됐던 선배들이 예. 다 복학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는 84년 당시에
저희는 당시 우리가 4학년이었으니까 예. 총학생회를 부활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네. 복학하신 분들은 이제 복학생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있었던 일들을 들어서 뭐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요번에 이제 편지 형식을 빌어서 심재철 의원님한테 이 글을 올린 것은 네. 그 당시 그 정말 이 폭력이 난무하던 그 야만의 이 시절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뭐 인격의 바닥까지도 내려갔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죠. 고문당하면은 예, 그 무슨 예. 인간의 뭐 존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그냥 네, 밟아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 지금까지도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편하려고 그러시는지 예. 아니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시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서로 네 탓이다 또 누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네. 정말 안타까워서요. 예. 뭐 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 1980년 서울역 진출과 회군을 결정한 총학생회장 바로 심재철 의원이고요. 이 심재철 의원이 1984년에 복학해서는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대의원 대회장이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의원 대회 의장이었던 후배 유시민이 이제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학생회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의원 대회 의장에게 넘겼던 거죠. 자, 그렇게 유시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스스로 알지 않느냐라고 심재철 의원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네네.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당시에 뭐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복학생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네. 학생회 간에 이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복학생 선배들이 전부 모여서 네네. 한 이틀 정도 토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틀이나. 예. 네네. 그러니까 이 위원장 그 복학생 협의회 회장을 누굴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과정에 제가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심재철 의원님 본인께서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왜 본인이 당연히 그 서울대 총학생 회장으로서 80년 서울의 봄에 이 가장 이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분께서 이제 복학생 협의회장을 못 맡게 됐는가 이런 걸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이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계신 데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럼 제가 좀 정리해 보면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심재철 의원, 유시민 이사장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렇다 치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이 신군부의 고문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압박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단히 불리한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까지 언도받았어요. 지금까지 제 설명이 맞습니까? 그 당시에 꼭 심재철 의원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것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이제 법정에 나와서 모두 다 이게 고문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유독 이 심 의원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핵심 증언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됐다. 네네. 그건 뭐 다 아는 일이고요. 다만 김대중 대통령님도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말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뒤에도 심재철 의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시 신군부가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용서하고 포용하려고 하셨죠. 그런 것을 잘 아실 텐데 이제는 스스로 그 아픔에서 기어 나와서 이렇게 자신도 구하고 또 이
주변 사람들과 또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심재철 의원도 피해자죠. 그렇게 모진 그렇죠. 고문과 예. 또 압박을 당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명예회복 또 네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예. 자술서 논란 이 부분이 네네. 다시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그때 자술서를 쓰면서 동지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는 바람에 그 동지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고 네네. 또 민주화운동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그것은 뭐 유시민 이사장이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또는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또 뭐 국정원, 또 당시에는 보안사 이런 데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조사를 받다 보면 일테면 학생 운동의 그 지하 지도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총학생회의 간부인 분들은 이미 이제 다 드러난 분들이고, 그래서 그 드러나 있는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은 뭐 하등 그 책 잡힐 일이 아니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뭐 직접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조사를 받고 또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시에 뭐 진술이 누구의 진술이 뭐 결정적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학생운동에 대한 그 조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 조그만 진술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혀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끌어내죠. 그거는 이 독재 경찰 또 뭐 수사기관의 그 수사 기법인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왜 갑자기 그 80년의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지 그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바 없으십니까? 저는 뭐 좋게 생각하면 아직도 이분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이 40년 전으로 기억이 소환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한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게 빨리 마음의 평안을 찾아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면 정말 그런 일은 다시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상을 뭐 규명해 볼 생각이나 혹은 뭐 따져보자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뭐 그와 관련된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재철 의원이 그 평상심을 찾아서 역사 앞에 이렇게 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1980년 정보부 보안사에서 쓴 자술서가 아닌 강제 타술서는 개개인의 인간됨 여부를 평가할 자료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타술서를 강제한 군부 집단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인권 유린자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정리돼야 할 것이다. 이런 걸 남겼었네요. 저 200%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입장은 저희가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볼까요? 6시 30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정체도 시작이 됐고요. 곳곳에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 광자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났던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 대간 분기점 부근에서 낙동강 대교 쪽으로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 다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양평 방향으로는 감곡에서 5km 구간, 또 창원 방향으로는 여주 일대 5km 구간 모두 작업으로 정체가 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신갈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까지 군자분기점에서 월곶 구간 정체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 12km로 정체 길어졌습니다. 이후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일찍에서 금천 구간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 부근에서 송산 휴게소 부근까지 14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불타는 화요일, 화려한 언변, 화끈한 성격의 그녀와 함께합니다.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그녀의 이유 있는 참견, 류여해의 정치적 참견 시점. 법무법인 해의 고문을 맡고 있는 수원대 법학과 류여해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이거 몰랐었거든요. 네, 예.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다가 네. 너무 재밌었어요. 자로 잰 듯한 그렇습니다. 중립, 네, 자중. 예. 중립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저 교수님이 나오시는 것만 해도 중립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제가 나왔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나오는 게 중립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교수님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예.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부고가 있었는데요. 네. 서한샘 전 한샘학원 이사장, 그 TV 그 과외라고 하죠. TV 고교 가정학습이라고 EBS 프로그램에서 네. 밑줄 쫙. 근데 그 전에 예. 한샘 국어로 공부 안 하셨어요? 한샘 국어로요. 학교 때 공부 안 했네. 공부 안 했어. 그렇습니다. 안 했어. 담을 쌓았습니다. 한샘을 모르면은 아니 알긴 알았죠. 에이. 이분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샘 그 전과 자습서에 네. 국어 자습서에 그렇죠. 특징이 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깨알. 깨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정말 각주가 깨알같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샘 선생님이 쓰신 국어로 공부를 하면요. 정말 박학다식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 혹시 그 당시에 영어 기억나세요? 성문. 수학은? 정서. 예.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세 분 중에 벌써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 서한샘 선생님은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저 신한국당 국회의원 하셨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1997년 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될 때 네. 야당 의원들이 여당향을 우르르 간 적이 있었대요. 그렇죠. 97년에. 네. 그때 46명이나 갔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바꿔 탔었는데요. 16대 때는 다시 선거에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 예. 결국은 다시 이제 떨어져서 낙선하는 바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자의 길로 가셨었는데 예. 좀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부고 소식을 들으니까 왠지 진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하던 시절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방송국도 운영했었어요. 네? 그 케이블 TV. 그래요? 그건 또 몰랐었습니다. 교육 채널을 운영하셨고 네. 그 본사가 아마 저 홍대 입구 쪽에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예. 저는 그까지는 또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시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그 책 이렇게 한 번쯤 추억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진짜 나이가 진짜 금방 5, 60이 넘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나갔어요. 인천 연수구에서 2000년에 네. 나갔는데 이제 낙선했죠. 그때 네, 당선된 낙선했었고. 분이 바로 황우여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의원. 그 당시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낙선을 했었고 당선됐습니다. 2등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등 네. 했었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96년 총선 때보다도 한 10,000표 정도 더 얻으셨는데 하여튼 뭐 표수로는 표수로는 네, 낙선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요. 아이고 이분이 원래 서용웅인데 아무래도 국어 강사다 보니까 서한샘. 왜 이름 바꿨는지 아세요? 국어학자였던 네. 한흰샘 선생님의 성함을 담기 위해서 흰자를 빼고 한샘으로 썼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원래 성함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국어학자의 성함을 네. 이제 본따서 짓게 되었고 예. 한샘은 순수한 한글 이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서한샘 전 의원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토대장정을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원외기 때문에 네. 할 것이 없어서 지금 원외로 자꾸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는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가 지금 너무 크게 부각되고 있으니까 예. 본인의 모습이 제대로 부각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밖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거나 매주 지금 3주차 광화문에서 집회도 했었고 또 국토대장정도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나오는 말들은 별로 새롭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토대장정 과거에 네. 김무성 대표가 한 번 예. 한 적이 있었어요. 런닝 그래요? 입고 빨래 빨고 있는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남았죠. 국민들은 예. 이제 이런 모습들에 조금 식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박수에 지금 유혹을 당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한참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민심과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광화문 집회도 언제까지 할 건지. 왜냐면은 광화문에 지금 현재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천막 당사도 지금 못 치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간 모습들이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갈치 시장에서 지금 가면서 택시와 전철을 탔다 국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택시와 전철을 타면 국민 속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국민에게 보다 가깝게 가는 측면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배낭을 메고 나갔는데 안철수가 그 안에서 보인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배낭 메고 걸어 다니는 황교안 그랬었어요. 대표의 대선 모습에 때. 예. 안철수의 모습이 보인다. 또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가까이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좌진들 이렇게 다 거느리고 네. 국회의원이 옆에서 보좌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 속으로 가는 듯한 결국은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예. 저라면요. 전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을 안 했어요. 어디서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광화문 또는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를 이끌고 승리했던 네. 그러니까 승리를 시작했던 명량해전 장소였던 진도의 울돌목에서 진도. 그럼요. 왜냐하면 예. 호남의 민심은 아직도 싸늘하거든요. 네네. 호남의 민심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광주를 찾아가는 모습은 결국은 보여주기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예 진도의 울돌목에서 네네. 정말로 우리에게는 남은 배가 없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더 상징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아니면 보수 우파가 가장 존경했던 세종대왕이 또 이순신 장군이 함께 서 있는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그 중간쯤. 그렇죠. 네. 거기서 출발하면서 네.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천막 당사를 치지 말라고 하면은 당대표가 안 치면 돼요. 예. 밑에서 다른 당원들이 예. 국민이다라고 예. 하면서 치면서 과태료 그렇게 겁을 내지 말고 처음에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릴레이 단식을 한다든지 예. 릴레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의지를 보였다면 좀 더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이 예.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 네. 다들 어머 좌시 안 한대 하고 밑으로 간 모습들이 썩 보기 좋지는 또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스튜디오 밖에서 나누기로는 네. 이야기 나누기로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좌시하지 않겠다 그 말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반가워했을 것이다. 네. 만약에 천막 당사 치면 그 자체로 또 고생이 시작되는 그 건데 좌시하지 않겠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앉아서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서서 보겠다는 건데 그 말에 왜 겁을 먹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결기 그리고 네네. 이번에 삭발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의원들 처음엔 11명에서 갑자기 한 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삭발 투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예. 이것도 식상해.
또 누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머리가 예. 박지원 의원이 하셨죠. 네네. 머리는 새로 난다. 금방 자란다. 네, 근데 그분이 과거에 가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머리는 바로 자라니까 되게 서운하셨나 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고공농성은 안 해봤네요.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이 뭐 찾아보면 아는데. 아이 저라면 예. 저라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갈 거예요. 아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올라가서 거기서 예. 떨어질 거야. 그러면서 저는 농성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런 농성하지 말고. 저는 한다면 그 정도는 하는 결기. 아우 고생스럽고요. 예. 고생스러워야지 예, 예. 농성이죠. 예. 이렇게 쉬워 보이면 사람들은 절대로 감동하지도 않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럼요. 아직도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정신 못 차렸다고 하거든요. 전철 타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아유 저 보여주기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오늘 문 닫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가도 그런 날 간다 이런 말도 그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당 쪽에서 그 굉장히 좀 일을 못한 거 아닙니까? 뭐 일을 제가 뭐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사실 당대표가 가는 행사인데. 국민들은요 예. 이제 보여주기 쇼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택시 타고 내리는 모습까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역시 설정이잖아요. 몇 시에 내립니다. 예. 택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들 말고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오늘 쓴 칼럼 보니까 그 효율적인 길은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맞서는 효율적인 길은 논리보다는 육탄일 경우가 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또 당내 단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삭발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예. 릴레이 삭발은 먹혔다고 생각해요. 릴레이 삭발, 네네. 릴레이 단식. 예. 이거 두 번 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예. 저라면 전 진짜 제가 해요. 모두 빠져라. 네. 내가 하겠다. 어. 정말로.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오히려 머리 깎아라 의원직 박탈하라라는 청원까지 올라가서 예. 조롱거리가 결국 되고 말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쟁에 지금 나섰어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대선 후보예요. 네. 5003번 쓰시는 분 황교안 대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 대통령은 황 대표. 따놓으면 당상입니다. 우리 집 6표 다 한국당입니다. 근데 6표로 대통령이 되진 않거든요. 무슨 예. 말이냐면요. 대선 후보기 때문에 예. 더 정말 아껴야 되는 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조급하게 지금 바로 가속도를 밟게 되면은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반기문 총장 네. 또 과거에 안철수의 뒷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아끼는 분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김문수 도지사였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을 씀으로써 그분은 다 소진돼 버렸거든요. 그분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다. 아니죠. 그분한테 제가 정식으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본인은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비대위원 정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가시면 안 된다라고 몇 번이나 삼고초려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막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할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충원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그 자리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이야기를 하나만 더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의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다 모여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도 머뭇거리며 계산하지 말고 한국당에게 합류해야 한다. 그리고 친박, 박근혜 신당을 만들거나 당 화합에 조건을 달고 나오면 즉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석방을 요구한다든지 뭐 그것이 그 당론이 돼야 한다든지 이러면은 문 정권 견제는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 없이 다 같이 한 배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꿈이죠. 꿈이다. 왜냐하면 예. 용서 안 되는 몇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가슴에서 절대 용서 안 될 몇 분 중에 한 분이 유승민, 그래요. 김무성. 예.
이렇게 몇 분이 있어요. 예. 제가 광화문에 나갔더니 예. 7적, 5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 얼굴이 그래요? 붙어 있더라고요. 그 7적, 5적 얼굴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보수 우파의 탄압을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면요. 네. 엎드려서 사죄해야죠. 사죄해야 한다. 정말 잘못했다라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가 있는 과거의 바른정당의 사람들도 사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는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 저들을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냥 은근슬쩍 보수 우파의 단합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이제는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확실한 그 과거 정산이 끝나야 한다. 과거 정산이 할 것도 없이 진실한 사죄죠. 이현주 의원도 네. 지금 계속 자유한국당 행사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이 찍히는데 네네. 잘못했다라고 비슷한 발언을 한 두세 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에 그때 실수했던 것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 말이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소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네. 저 이번 주 뉴여해의 레이더에 딱 걸린 정치권 사건 사고. 우리 이번.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뉴의 정치적 참견 넘넘넘. 예. 서설이 15분이고 남은 시간이 이제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을 얘기해 보겠습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이었어요. 그런데 예. 짧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반도에 봄이 왔다라고 그 독일 짜이퉁의 신문에 글이 네. 실렸는데 예. 아마도 이 글은 미리 썼던 것 같아요. 미리 써서 보냈던 것 같아서 네네. 지금 현재 한반도에 총성이 사라졌다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총성이 사라지고 미사일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그리 맞지 않아서 독일 기사에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과 한국 실정이 다르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총성이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사일을 북한을 쐈는데요. 네네.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미사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사일이 아니라 그냥 발사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이라고 본인이 또 들고 보여주잖아요. 아, 그래요? 예, 김정은이 보여줬습니다. 내가 예.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아니라고 하냐고. 참 해괴한 장면이었어요. 예. 본인이 쏘고 나는 미사일 쐈다라고 하는데 예. 다른 데서는 다 미사일 아니에요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한반도에서 봄이 다가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름이에요. 우리 진짜 지금 덥잖아요. 네, 반팔 봄은- 입으셨는데. 봄은 그 레토릭이죠. 그렇죠. 수사. 문 예. 대통령은 네. 봄이 마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은 사실상 봄이 아니고 겨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또 여기 글 중에서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자주성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었고요. 또 우리가 한반도의 운영의 주인이란 말은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그 말은 미국이 주인이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왜냐하면 애들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넘치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고 위험한 사고를 치기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었는데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봄은 아직 아니다. 네. 그리고 총성은 없고 미사일은 날라왔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제가 정한 놈놈놈입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상황으로 돌아와서 요즘 류여애 교수에게 류여애 교수 레이더에 딱 걸린 인물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예. 보니까요. 예. 똥파리. 똥파리? 네, 똥파리가 걸렸습니다. 똥파리? 어이구, 누굽니까? 조국과 나경원. 82학번이라고. 82학번. 예, 그래서 똥파리로 부른대요. 아유, 또 똥.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기사에 보세요. 제가 혹시 동82. 그렇죠. 그걸 동82. 기사에 아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경상도라서 발음이 좀 이렇게 셉니다. 쌀, 똥파리 이렇게 예. 나오는데요. 예. 기사에 똥파리 학번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시대에 이 두 분이 지금 핫합니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은 머리 깎아라, 의원직 박탈하라 예. 청원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좀 센 발언을 많이 하더니 두 번 고소 당하더니 조용해졌어요. 민주당으로부터? 네. 예. 지금 발언이 없어요. 지난 주말 집회 이후로는 진짜 별다른 레토릭이 없는 것 없어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
인사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말도 계속 듣고 있고요. 또 참모가 입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SNS 활동을 많이 하냐는 말이 있었는데 조국 수석이 엊그젠가요? 예. 문무일 총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일리 있다. 예. 법은 다시 좀 봐야 된다. 저는 무슨 민정수석이 이렇게 만기칠남인 거 처음 봅니다. 모든 일을 본인이 하려고 해서 네. 조국 수석의 이름을 지었어요. 네. 총괄 수석. 총괄 수석. 예. 네.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조국 수석은 내년에 부산에 출마한다. 출마한다. 무조건 한다. 학교로 돌아간 후에 삼고초려를 당해서 이 쇼에서 그러니까 삼고초려를 당해서 내가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아마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일단은 이제 민정수석을 내년 초에 그만하고 네. 이제 학교로 돌아갔는데 네. 총선에 임박해서 공천받아서 부산에 출마한다. 네. 국회의원 후보로. 네. 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조국을 잡으러 부산으로 가야 되나? 본인이 이제 대구 수성에 김부겸을 잡으러 가야 되나? 어디로 갈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잡으러 가겠습니다. 예. 제 마음은 사실 대구 수성에 예. 김부겸을 잡으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조국 수석이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 조국을 잡으러 부산으로 가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번호표를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나가겠다는 사람 많아요.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요. 어디로요? 거기 저 조국 수석이 나오면 거기 나간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가겠죠. 무소속이겠죠. 아니 이제 뭐 현재 자유한국당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받아주진 않죠. 네. 그 유해 교수님도 좀 받아줘야 뭐 공천을 받든지. 전 말든지. 제 발로 들어갈게요. 지켜보세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켜보세요. 뭐 방법이 예, 있습니까? 곧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터트려 그리고 드릴게요. 황교안 대표하고 뭐 이렇게 좀 어떤 제가 의견 분명히 제 발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발로. 네. 근데 이제 거기 또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고 소송으로 들어갈게요. 소소로.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일 먼저 공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국 수석 얘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도 했고요. 이번에는 김무성 의원 그래요? 얘기를 잠시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라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 네, 지금 16만을 넘어섰어요. 아니, 청와대를 폭파한다는 말을 하니까요. 예. 이분이 오늘 보셨습니까? 강용석 변호사가요. 네. 인블리에 대한 소송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 인블리가 뭐예요? 그 인블리라고 네. 그 굉장히 핫한 그 뭐라 그럴까 인스타그램에 핫한 사람인데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참나. 제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이 네, 시사 근데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강용석 그 변호사가 지난번에 구속되고 나오면서 네. 이제 앞으로 조용하게 살겠다더니 예. 대중을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데요. 강용석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종. 아, 그런데 그렇게 김무성 보시는군요. 의원이 예.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 통일로 쌀푸대 사건 등등 많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론과 국민에서 관심이 멀어지니까 네. 본인이 지금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과격 발언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네. 뭐 너무 업돼서 아니죠. 그렇게 한 말은 아니라고 보세요?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예. 나도 있다 여기. 예. 그런데 4대 강보를 해체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으면요. 네네. 저라면 다이너마이트 폭파 못하도록 내가 그 위에 앉아서 계속해서 밤을 새겠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걸 청와대로 던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또는 뭐 폭파하려면 나도 같이 폭파해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네.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3분 남았어요. 빨리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딴 분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분을 얘기하려고 하셨군요. 네. 홍준표 전 대표. 네. 언론에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어요. 이분이 예. 주목받고자 또 양아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예. 이 양아치가 누군지 특정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발언하는 줄 아세요? 네. 이제 일단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말을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리에서 돈통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정치 생명 이어가려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보수 우파가 순진하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그 친박 뭐 이른바 친박이 지금 한 거 없잖아요. 친박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모 기사에는 혹시 대표 황 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안달이 났습니다. 네. 황 대표로 모든 관심이 가니까요. 근데 본인은 양아치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발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면해야 되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홍준표를 제가 모욕으로 주모라고 한 것을 고소했더니 그쪽 변호사가 주모를 저라고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오리발을 내미거든요.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나 이런 재판정에 서면은
맥락상 이게 누군지 특정이 되면은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예, 그런데 특정 안 했다고 우기고 있더라고. 아직 소송 중인데요. 저 하고 싶은 거 오늘 있어요. 양아치 삼행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읊어주세요. 양. 양심이 있나요? 아직도 특정한 적이 없다고 맨날 부인하네요. 치사하네요. 명색이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데. 자, 그래 유해 교수님의 그런 견해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제가 했습니다. 자, 또 소심하게 빠져나가시기는. 나중에 또 홍준표 전 대표께 또 의견을 또 저희가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소송 중에 변호사가 했던 발언을 제가 인용한 거기 때문에 소송 중에 변호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백수예요. 예? 백수. 성이 백수고 이름이 수? 성이 이 씨의 이름이 백수. 이백수 변호사님? 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홍준표 전 대표의 이 말의 맥락은 뭘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뜨고 싶은데요. 이 말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 계속 얘기하다가 전자가 옮겨 붙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승리 이게 무효다. 그쵸. 이 소송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뜬금없이. 근데 홍 전 대표가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네네네. 지난번에 여론조사 허위 공표 관련해서 과태료 2천만 원이 나오니까 나 잡아가라라고 했었어요. 벌금은 잡아갈 수 있으나 과태료는 불가한데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선거 무효 소송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선거 직후에 일부 우파측 인사들이 선거 용지 무효라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하자고 했더니 그때는 외면했어요. 근데 이 소송은 선거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2년이 다 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효 소송을 하자고 나섰고요. 또 공약 사항 미이행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확실히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시는 분 같다는 평가가 역시 오늘의 발언에도 나왔습니다. 뭐 이게 변호사로서 혹은 법률가로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레토릭, 정치적 수사가 아닐까요?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법조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또 이게 가짜뉴스처럼 퍼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가능하다고 홍 대표가 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류여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빨리 달려왔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